자, 보시면 우리 두 번째입니다. 자, 주제 자체가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조선의 개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일찍 문을 열었죠. 자, 문을 열고 나서 근대화 개혁을 추진합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다는 거고요. 자, 뒤늦게 우리나라는 뭘 하는 거예요? 나라의 문을 여는 거죠. 개항이라는 게 항구를 연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항구를 열어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죠. 됐죠?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개항을 하지 않고 쇄국을 했잖아. 청나라와 일본 또한 처음에는 쇄국을 했을까? 개항을 했을까? 쇄국을 하다가 문을 연 거죠. 자, 여기 적혀 있는 중국은 어느 나라한테 문을 열어줬죠? 영국한테. 그런데 그냥 열어줬어요? 전쟁을 통해서 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자, 일본은 그냥 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열었어요? 그냥 열었죠. 누구한테 열었죠, 일본은? 미국한테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한테. 네덜란드는 옛날부터 교류하고 있었던 거고, 우리 미국한테 문을 엽니다. 알겠죠? 자,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입니다. 자, 중국과 일본은 둘 다 조선보다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이 문을 열고 나서 우리가 통상 이제 개항을 하게 되면은 근대화 개혁을 추진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개항을 이야기하면 청은 영국한테 개항을 했죠. 그래서 무슨 조약? 난징 조약으로 문을 열었잖아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일 화친 조약으로 문을 열었잖아요. 그죠? 자, 문을 열고 나서 얘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근대화 개혁입니다. 근대화 개혁. 왜냐하면 서양보다 많이 뒤처져 있잖아. 그죠? 서양은 산업국가인데 계속 무슨 국가예요? 농업국가잖아. 경제적으로는 산업국가로 가야 되는 거고, 정치적인 것은 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권력을 좀 나누어서 국민들에게도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 자, 그런데 청과 일본의 근대화 정책에는 방향성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청은 중국의 전통적인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적혀 있죠. 맞죠? 그래서 보시면 자, 청은 중국의 전통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뭐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 그 정책을 중체서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체서용. 자, 중체서용은 우리가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방향성.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근대화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 근데 그 방향성을 김강민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중체서용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본체는 그대로 두되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본체라는 게 뭐냐? 중국의 제도, 중국의 사상,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추진했던 정책을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양무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했냐면 이홍장이라고 하는 중국 관료가 이 정책을 추진합니다. 됐습니까? 자, 양무운동의 내용을 볼게요. 자료 1번. 자, 근대화를 추진한 이홍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홍장. 자, 신이 애써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서구식 기계는 농사나 직포, 인쇄, 도자기, 제조 등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백성의 생계와 일상용품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며, 자, 서양식 기계를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지 말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중국의 문물이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서양과 우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데 굳이 같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이야기죠. 됐죠?
자, 이홍장이 무슨 운동을 추진했다고? 양무 운동을 추진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볼게요. 자, 우리 여기 밑에 이야기는 잠깐 건너뛰고 일본의 이야기를 볼게요. 자, 일본은 개항 이후에 뭐가 무너졌대요? 에도 막부가 무너집니다. 자, 일본은 원래 막부가 통치하는 국가였죠. 일본은 막부가 있고 천황이 있습니다. 그지? 근데 막부가 있을 때는 천황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일 화친조약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을 열었던 건 천황일까요? 막부일까요? 아, 천황이 권력이 있다고 없다고?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요? 누가 문을 엽니까? 에도 막부가 문을 열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서양이 이렇게 노크하면서 문을 열었던 의도는 뭐예요? 일본을 잘 살게 해주려고, 일본을 뺏어 먹으려고. 일본의 원료나 이런 것들을 뺏어 가려고 문 연 거잖아. 그러면 나라의 문을 열고 나서 일본 백성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낮아지면 당연히 에도 막부에 대한 좋은 평이 날까요? 불만이 나타날까요? 불만이 나타나면 천황이 기회입니까? 기회이지 않습니까? 기회겠죠. 그래서 권력이 막부에서 어디로 이양된다? 천황으로 이양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에도 막부가 무너지면서 무슨 중심? 천황 중심의 새로운 신정부가 만들어집니다. 당시 천황의 연호가 메이지였습니다. 메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정부를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정부를 무슨 정부라고 할까요? 메이지 정부라고 하는 거죠. 메이지 정부. 자, 메이지 정부는 청나라와는 다르게 무슨 개화론? 문명 개화론을 추진합니다. 이 문명 개화론은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이 문명 개화론을 바탕으로 서양의 근대적 과학 기술은 물론 사상과 제도까지 수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바꾸자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뭔가 바꾸려면 외국 가서 한번 직접 봐야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이와쿠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이와쿠라.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와쿠라 보입니까? 자, 여기에 이토 히로부미 되어 있죠. 그죠? 자, 이와쿠라 모습이 어때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서양식으로 싹 다 바꿨죠. 근데 이와쿠라는요? 안 바꿨죠. 자, 이와쿠라는 이러한 막 양복을 입고 머리를 자르고 서양처럼 막 따라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일본 거는 지켜야지. 약간 우리 중국에서 했던 중체소형 마인드 있잖아. 그런 마인드였는데 이와쿠라를 중심으로 한 사절단이 서양으로 갔다 온 다음에 이와쿠라는 충격받습니다. 무슨 충격이었을까요? 와, 너무 일본이 뒤처져 있다. 그래서 이와쿠라는 다녀온 다음에 바로 복장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빨리 서양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우리 여기 후쿠자와 유키치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후쿠자와 유키치.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요. 네. 학교, 상공업, 육해, 군 등은 모두 문명의 외형에 불과하다. 이들은 이루기는 어렵지 않다. 비물질적인 어떤 것이 있으나 그것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사고 팔 수도 없으며 꾸고 갚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온 나라에 퍼져 있고 그 영향이 강해서 그것 없이는 어떠한 외형이라도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곧 문명의 정신이다. 자, 누가 한 거라고요? 이게 후쿠자와 유키치. 요런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서양의 기술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를 뿌린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형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사상과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주장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근대와 정책의 차이가 있죠. 청은 중체서형의 방향성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요. 일본은 문명 개화론의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근데 이 둘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서로가. 자기께 더 맞다. 자기의 근대화 방향성이 더 맞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둘이 나중에 조선을 둘러싸고 한판 붙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그 사건을 무슨 전쟁? 청일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패배하면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양무운동이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도 이제 어떠한 방향성으로 개혁을 하려고 할까요? 문명개화론처럼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겠죠. 그래서 실시했던 게 캉유웨이라고 했던 사람이 추진했던, 여기 보시면 변법 자강운동 보입니까? 자, 변법 자강운동은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왕 또한 어디에 제한받아야 된다? 헌법에 제한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대부분의 왕이 있는 국가들은 다 입헌군주제죠. 그죠? 자, 군주제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서구화를 추진하는 변법 자강운동을 추진했으나 이 서태후와 같은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서태후가 많은 권력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서태후의 권력 또한 법 아래 묶어두자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개혁을 뒤엎어버리면서 결국에 변법 자강운동은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하게 됩니다. 또 중국은 또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맞지? 됐죠? 자, 이때 우리 조선에서는 어떠한 상황이었냐? 자, 청과 일본이 각각 근대화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무렵, 뒤늦게 조선에서도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흥선대원군 저러면 안 될 텐데, 언제까지 쇄국을 고집해서는 안 될 텐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문을 열어야 개혁을 할 거잖아. 우리도 문을 열어야 될 건데, 근데 문 열면은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피해가 있을 건데, 그렇다고 정정 문을 안 열고 우리끼리 고립돼서 살 수도 없을 건데,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통상개화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통상개화론자의 뿌리는 어디였냐면 무슨 파? 북학파입니다. 우리 북학파 기억나요? 자, 북학파 vs 누구였어요? 북벌론이죠. 북벌론. 이 북학파와 북벌론의 차이는, 북벌론은 청은 오랑캐니까 청을 공격하자라는 거였고요. 북학파는 청이 오랑캐긴 하지만 청의 기술이 뛰어나니까 우리가 그 오랑캐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그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학파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바탕으로 통상개화론자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서양이 오랑캐이긴 하나 그들의 기술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들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통상이잖아요. 통상이 뭐예요? 무역하자는 거잖아. 그래서 통상을 해주고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개화해야 된다. 근대화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이러한 세 명의 인물입니다. 자, 이 박교수는 양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양반 집안. 우리 박지원 들어봤어요? 여기 있는 이 박지원의 손자가 박교수입니다. 자, 이 오경석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역관이었어요. 역관이 다른 말로 외교관이죠. 그죠? 이 사람은 당연히 외국에 나갈 일이 많았겠어? 적었겠어? 많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오경석은 역관으로 청나라를 오가면서 해국도지, 세계의 지도가 그려져 있고 그 지도마다 그 국가가 어떠한 과정으로 그러한 나라가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영환지략 또한 우리 서구의 근대화된 내용들을 써놓는 거고요. 자, 이러한 서양 문물에 대한 책을 들여왔다. 오경석의 친구였던 유홍기도 오경석이 가져온 책을 읽으면서 서양 사정에 눈을 떴다. 자, 이들은 침략의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부국강병,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라의 문을 열어야 되고 서양과 뭐 해야 된다? 통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이 나중에 많은 제자들을 키우는데 김옥균, 박영료 등등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이들이 나중에 뭐로 성장하는? 개화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개화파도 나중에 갈리거든. 위쪽에 있는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온건 괴아파로 성장하고요. 얘들은 청나라의 양무 운동을 따라서 나라를 개혁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중에 급진괴화파라고 불리게 되고, 얘들은 일본의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을 따라서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알겠죠? 요거 뒤에 또 나오니까 안 써두셔도 돼요. 알겠지? 한번 언급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한번 박 교수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기 전에 우리 다시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청나라가 중체 서용을 내세우면서 추진한 정책은 뭡니까? 양무운동이 맞죠? 양무운동의 방향성은 뭡니까? 중체 서용이죠. 중체 서용. 자, 일본은 문명 개화론을 하자고 했죠? 맞죠? 근대화 정책은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 1868년입니다. 메이지 유신. 자, 박주원의 손자로 통상개화론을 주장한 사람 누구예요? 박교수라는 사람. 박교수라는 사람. 자, 우리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외교 문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 외교 문서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와의 주고받는 외교적 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어떤 편지를 보내거나 외교관이 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고 받아들이거나 오케이면 오케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맞죠? 그런 문서입니다. 자, 보시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다음에 조선에게 일본 왕을 황제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외교 문서를 새롭게 보내면서 종래의 외교 관계가 아닌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 과거 일본과 우리는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어떤 틀 안에서 교류했어요? 조공, 책봉 체제 안에서 중국의 지배 질서를 인정하는 안에서 자기들끼리 교류했단 말이야. 그런데 새로운 국제 질서라는 것, 새로운 외교 질서라는 것은 이제 국제 세계의 일원으로서 무슨 법을 준수하면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국가 대 국가로서의 근대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공질서 체제를 안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접수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 거부합니다. 접수를 거부하면 일본에서는 기분이 좋아,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 당시에 야, 우리 이참에 조선을 어떻게 하자? 정복하자. 다른 나라들도 다 식민지 같잖아. 내가 공부해보니까, 내가 다른 나라를 가보니까 식민지라는 게 나라 발전에 엄청 중요하더라. 다른 나라가 조선을 가져가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가 먼저 조선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무슨 론? 정한론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정한론 내용을 볼게요. 자, 우리 여기 이 모습이 정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정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정한론. 읽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조선과 외교 갈등으로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제기되었다. 메이지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정한론을 주장하여 일본의 근대화 정책에 대한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로 군사행동에 옮길 것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이를 반대하는 온건파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정한론은 중단되었다. 자, 정한론을 하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일본에서 정한론을 추진했다는 이유는 이 당시에 일본이 근대화 개혁을 하면서 옛날에 막부 중심의 체제에서 새로운 천황 중심의 체제로 가거든. 근데 막부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들이었잖아. 이 군인들이 설 자리를 잃은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전쟁을 통해서 이 군인들의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면 어떨까? 우리 옛날에 임진왜란 때 기억나죠? 비슷한 거였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지금 식민지를 가질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경제 발전에 추진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외부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발전이 더 중요한 때다라고 해서 실제로 정한론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은 있는 거죠. 맞죠? 이 얘기를 들었던 박 교수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흥선대원군한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박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링고, 네.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파께서 깊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들이 서양과 하나가 되었다는 점과 그들의 외교 문서를 받으면 약점을 잡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깊이 걱정하는 것은 외와 서양이 일치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외교 문서를 받지 않아 그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이거 박 교수. 박 교수가 이야기했죠. 잘 읽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 일본이죠, 일본.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줄 쳐져 있는데 그들에게 일본한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뜻은 뭡니까? 그 빌미가 뭘까요? 전쟁, 정한론에 빌미를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줄 친 부분 있잖아. 밑줄 친 부분이 일본이죠. 자, 이 일본에 대한 이러한 박 교수의 글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우리나라가 외교 문서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 정한론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 3에서 찾아보면 아까 쌤이 밑줄 그어놓은 요 칸이 되겠죠. 이해되죠?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이 빌미가 정한론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볼게요. 자, 한편 조선에서는 1873년 누구의 상소로? 최익현이라는 사람의 상소입니다. 이 최익현도 위정척사파 중에 한 명입니다. 나중에 위정척사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할 건데 그냥 최익현은 뭔가 통상개화론과는 거리가 좀 먼 인물이에요. 알겠지? 우리 거를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상소를 올려요. 어떤 상소였냐면 지금 고종이 나이가 많이 됐는데 어릴 때는 아버지였던 흥선군이 대신 정치해 주는 게 맞는데 왕이 나이가 많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아들이 직접 정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직접 정치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지? 친정. 그래서 제목 또한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고종의 친정이라고 적혀있죠. 1873년. 맞죠? 됐습니까? 자, 이 무렵 박 교수와 통상개화론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고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고종은 정부의 관료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무슨 문제? 일본과 당면한 무슨 문제?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지? 박 교수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죠? 자, 일본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직감했습니다. 조선이 약간 어떤 느낌이야? 조선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대?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대. 일본도 흥선대원군 하면 치를 떨었어요. 그 사람 봤잖아. 병인양요도 봤죠? 신미양요도 봤죠? 이 사람이 쉽게 문 열 사람입니까? 안 열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물러났대. 그러면 한번 찔러볼만 해, 안 해? 찔러볼만 하죠. 그래서 일본이 배를 한 척 보냅니다. 그 배가 무슨 호? 운요호입니다. 자, 운요가 1875년에 운요라는 배를 한 척 보냈는데 이 운요가 우리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강화도 근처에 가가지고 맞지? 해안 측량도 하고 알짱알짱거린 거야. 그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무역할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그런데 조선 입장에서는 계속 접근하니까 이제 대포 쏘면서 가라고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이 트집을 잡는 거죠. 야, 우리는 순수하게 접근을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포를 써면서 위협을 하면 어떡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구실로 일본은 조선한테 뭘 요구해요? 나라의 문을 여세요. 이러한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무슨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높이고 있어요? 통상개화론자들이 자기의 주장들을 높이고 있죠. 자, 이러해서 조선과 일본이 만납니다. 어디에서 만나요? 강화도에서 만나가지고 각각 어디에 사인을 합니까? 크게 읽어보세요. 어디에 사인? 조일, 수호, 조규에 사인을 합니다. 근데 이 사인을 어디에서 했어? 강화도에서 해서 그 다른 말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식 명칭은 뭐죠? 조일, 수호, 조규인 겁니다. 됐지?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4관 조선국 정부는 제5관에 제시한 두 곳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하여 일본국 인민에 왕래하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한다. 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사, 함경, 오도, 연해 가운데 통상에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개항한다. 제7관 조선국 연해 도서와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모든 일본국이 심리하여 판결한다. 잘 읽었습니다. 자, 제1관은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하죠. 이 자주국이라고 했던 의도는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냥 조약을 체결하면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뭐라 할 수도 있죠. 쟤는 우리한테 사대하는 나라인데 왜 우리 허락 없이 하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해놓은 겁니다. 조선은 청나라에 속한 국가가 아니라 어떤 국가다? 자주국가다라고 하면서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글만 읽어서는 정말 좋은 말이잖아. 근데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제4관에 보면은 두 개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하자고 하죠. 원래 일본과 옛날부터 교류하던 장소는 어디였어요? 우리가 수학여행 가는 곳? 부산입니다. 부산. 그런데 부산 외에도 두 개의 항구를 더 열어라고 해서 어디를 추가적으로 열어줍니까? 나중에 인천, 그 다음에 원산, 이 두 곳을 추가적으로 더 열어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7관과 10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자유롭게 우리의 바닷가를 측량합니까? 맞지? 그 다음에 왜 모든 일본인이 저지른 범죄는 일본이 심판합니까? 이 두 가지가 불평등 조약이죠. 근데 우리 예전에 불평등 조약할 때 영사재판권 말고 또 하나 더 배웠었죠. 최국대우. 이 최국대우는 나중에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 등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는 있다 없다? 최국대우가 없습니다. 알겠지? 자,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우리 아까 전에 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의의가 있냐면 최초의 무슨 조약이었다? 근대적 조약이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이었다. 자, 이 조약을 맺고 나서 추가적으로 두 개의 조약을 한 개 더 맺습니다. 한 개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거. 또 하나는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겁니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처음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자, 문을 여세요 라는 조약이었다면 뒤에 있는 두 가지 조약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자, 우리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은 거류지를 설정합니다. 거류지. 거류지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거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역을 정해놓으라는 겁니다. 그 지역은 3개의 항구 있죠. 부산, 인천, 원산, 계양지에서 약 10km 정도가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대요. 그러면 일본인들이 거기 살면 당연히 일본 돈을 쓰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본 돈을 쓰게 해줬던 게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 대한 내용이고, 조일 무역 규칙은 우리 여기 있는 무자에 중심을 좀 두면 관세를 정할 수 있다 없다? 관세가 없어요. 무관세입니다. 무관세.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쌀이 부족했거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쌀이 부족한 것보단 쌀값이 높았습니다. 쌀값이 높으면 일본이 이제 막 산업혁명을 하고 있잖아. 이제 공장이 세워지고 노동자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면 부담이 크잖아. 그런데 물가가 낮으면 월급을 올려주지 않아도 불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쌀값을 어떻게든 최대한 낮추려고 우리의 쌀들을 무제한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쌀 가져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 쌀은 다 일본으로 보내고 자기들은 뭐 먹어요? 자기들은 보리밥 먹습니다. 알겠지?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나중에 국가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쌀을 못 팔게 막아야겠죠. 나중에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자, 개항은 만국공법. 이 만국공법이 세계 그 국제법이에요. 이 국제법에 기초한 조약에 의해서 자유로운 통상, 거주, 통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외교 공간이 출현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즉, 우리나라도 이제 어디에 일원으로 들어갔다? 세계의 일원으로 들어갔다라는 점에서는 참 좋은데, 첫 번째 시작부터 불평등 조약으로 시작되면서 우리의 경제가 누구의 위협에 노출됐다. 일본의 위협에 노출됐다라는 점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밑에도 한번 볼게요. 자, 조선이 개항하자 서양의 나라들도 야, 우리도 막 이렇게 다가오겠지. 맞죠? 예전에는 문 안 열게 막 싸우고 그랬잖아. 다른 나라들도 막 와요. 자, 특히 무력으로 개항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누가요? 미국이 무력으로 해서 뭐가 발생했었어요? 식민양조 발생했었잖아. 이때 실패했던 미국이 조선과 수교를 다시 추진합니다. 이때 청나라가 이때 물어봐요. 우리나라가 사실 청나라한테 가가지고 저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수교를 맺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오케이 했을까 노 했을까? 오케이 합니다. 왜 오케이 했냐면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고 이렇게 견제해 줄 세력으로 누구를 끌고 온 겁니까? 미국을 끌고 온 겁니다. 알겠지? 자, 한편 일본으로 갔었던 우리 예전에 일본도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이와쿠라라고 하는 사절단을 보냈잖아. 기술을 좀 배워오려고. 우리나라 또한 나라의 문을 열고 나서 일본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배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었어요? 수신사를 보냈었거든. 수신사. 당시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누가요? 김홍집이 어떠한 책을 가지고 와요?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조선책략. 자,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들어오는데 이 조선책략이 유포되면서 조선에서는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책략은 과연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한번 다민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예요? 읽으세요.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의 열중지에 자리 잡고 있어 러시아가 아시아의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策略은 무엇인가? 오직 중국과 친하며 일본과 연결하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장을 도모하는 길뿐이다. 자,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 조선책략의 주요 목적은 뭡니까? 러시아를 막는 책략이죠. 그러면 중국인들도 누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러시아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죠. 뭡니까?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일본이랑 연결하고 미국과 연합해라.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나타난 거,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나타난 겁니다. 됐지? 자, 보시면 그 영향으로 뭐가 체결됩니까?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 미국이 약간 고마웠대요. 우리가 미국이 고마워가지고 미국에 사람을 보내요. 무슨 사를 보냅니까? 보빙사를 보냅니다. 보빙사. 민영익과 홍영식이라고 사람이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만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와, 큰절합니다. 뭔지 알고? 그 나라의 왕인 줄 알고. 그래서 미국이 엄청 곤란해 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막 나갈 때도 막 이렇게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막 미국 대통령이 뭐 했을 거 아니야? 악수하자고 하니까 저라고 막 그랬대요. 실제로 그런 사진도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과연 이 조선 책략에 대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만 있었을까? 부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만손. 이 사람은 영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10,000명의 편지를 모아와가지고 고종을 비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거, 우리 러시아는 사실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굳이 러시아의 코타를 건드리는 정책을 왜 우리가 펼치냐. 그리고 미국 또한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도 아닌데, 왜 남의 말만 믿고 미국과 섣불리 조약을 맺으려고 하냐. 이러한 반대하는 내용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조선 책략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좀 이따 다시 보여줄게. 자, 조미 수어 통상조약은 조선이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조약으로 거중조정, 관세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한테 영사재판권 드디어 등장합니다. 무슨 대우? 최국 대우 등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자, 우리 요 조미 수어 통상조약도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조미 수어 통상조약. 조선국 군주와 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만약 제3국으로부터 어떠한 불공평하고 경시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치하여 두터운 우의를 보여준다. 제5관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그 수세하는 권한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갖는다. 제14관 현재의 조약을 체결한 뒤에 통상무역, 상호교류 등에서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미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자, 여기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거중조정이라는 내용 쌤이 써놨죠. 이게 어떤 거냐면 거의 동맹과 같은 느낌입니다. 동맹. 조선과 미국이 서로 동맹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조선한테 어떠한 위협을 가한다면 누가 도와주겠다? 미국이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도와주겠다라고도 안 했어요. 중간에 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뭐가 붙었을까요? 반드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조선으로서는 어땠을까요? 고맙죠. 어떤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대. 그죠? 엄청 고맙잖아.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게 무슨 사? 보빙사였던 겁니다. 보빙사. 5관에는 이것도 너무 고마웠대요. 일본과 조약을 맺을 때는 관세가 있어 없어? 없죠. 무관세잖아. 근데 미국은 뭐래요? 너희가 관세를 자주적으로 매겨라. 이것도 고마웠대요. 그런데 밑에는 뭐라 적혀 있습니까? 최국 대우를 넣어버립니다. 오케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가 불리한 조약을 맺으면은 미국도 그걸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들. 됐지?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반드시 봐주시고. 자, 이후에 조선은 영국과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조약을 체결했고, 이로써 조선은 무슨 공법에 기초한? 만국공법. 만국공법이 뭐라고 했지? 만국이니까 뭡니까? 국제잖아, 국제. 이게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에 기초한 근대적 조약의 체결로 국제 질서에 편입되었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알겠지? 자, 강화도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된 사건은 뭡니까? 운요 사건이죠. 자, 수신사로 일본에서 다녀온 김홍집이 귀국하면서 가져온 책은 뭡니까? 조선 책략입니다. 우리 조선 책략으로 인한 영향이죠, 영향.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쌤이 1, 2, 3 이야기해 줬습니다. 알겠지? 자,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조선에서는
누구와 외교를 추진한다? 조선과 외교를 추진하는데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조약?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된 겁니다. 됐어요? 자, 우리 학습지 보면은 자, 양무운동은 뭐가 원칙입니까? 중, 최, 서, 용의 원칙이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여기 어디 외에 두 개 항구예요? 부산. 부산 외에 두 개의 항구를 더 열어달라.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무 있죠, 무. 이건 무슨 규칙? 조일 무역 규칙이죠. 또 공부할 때 그냥 무 있고 무 있으면 여기 무구나 생각하세요. 알겠죠? 이게 보면 거류지 1번 앞에 이건 무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부록이다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알겠지? 자, 4번에 들어갈 거는 뭡니까? 조선 책략 때문에 맺어진 거래요. 청나라가 해라 그랬고 뭡니까?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갈 거. 자, 뭐 자주국이다, 해안 측량할 수 있다, 명사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 이건 뭡니까?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이죠. 맞지? 그래서 우리는 해안 측량권과 뭐를 인정합니까? 무슨 재판권? 영사재판권. 최국 대우는 있다 없다? 최국은 언제 나와요? 미국이랑 맞을 때. 자, 요게 조선 책략 내용입니다. 일본 주재의 청외교가 아닌 누구에게 누가 써준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찾아보세요. 황준원. 뭐 중국말로 황준 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황준 쉔. 황준원. 누구를 막으려고? 러시아를 막으려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방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아론. 우리가 러시아를 이 당시에 아라사라고 불렀거든. 아라사. 그래서 러시아를 막기 위한 방아론. 우리 나중에 아관 파천도 배울 겁니다. 그 아가 뭘까요? 아라사, 러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청과 친하고 친중국이죠. 친중국. 그 다음에 일본과 관계를 맺고 일본, 미국과 연합해라. 미국이죠. 오케이? 이게 전부 다 뭐를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방아론을 하기 위한 정책이 요 세 가지인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학습지도 다 채웠네? 수고했습니다.